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4페이지 교재 34페이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는 초본 관련 한자 중에서 식물 부위, 식물 관련된 한자입니다. 특히 이 식물 관련된 한자라는 것은 이 한자 부수 중에 초두, 예, 초두와 관련된 부수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한자를 그 획순별로 쭉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고 처음에는 식물 부위 이야기를 34페이지에서 하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가나다 순대로 쭉쭉 보시겠습니다. 가나다 순대로 보시면서 그 한자가 쓰이는 약재명, 약재명 그리고 그 약재가 속한 그 식물과명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치료약재 중 초본과 관련된 초두변이 원래 저렇게 생겼죠. 저렇게 생겼는데 간략화해서 이제 지금 초두가 된 것입니다. 자, 식물 부위입니다. 싹맥, 맹, 스프라우트, 맹아 할 때 밑에 싹아자 하고 같이 해서 맹아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에 싹이 텄다. 자본주의의 맹아 이런 말을 하죠. 쌍맹, 새싹이 나오는 우리 보리새순 이렇게 할 때 저 쌍맹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저게 어떻게 저런 말이 됐냐라면 옆에 설명이 있죠. 싹이 어두운 땅 안에서 이제 밝은 땅 바깥으로 삐져 나오는 모양. 그게 이제 싹맹이다. 초도 밑에 밝은 명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 다음에 싹 아자입니다. 버드라고 하고 역시 스프라우트라고도 합니다. 싹 아, 어금니 아자 위에 초두가 붙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이빨처럼 이렇게 솟아나오는 뾰족이 자라는 모양. 그래서 싹 아라고 합니다. 싹줄 역시 스프라우트인데 날출자가 있죠. 날출자가 밑에 있고 발음은 줄이라고 합니다. 역시 싹이다 이런 말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초도 밑에 밭전자가 나오는 게 묘. 우리 묘목 할 때, 모판 할 때 뜻은 모고 발음은 묘입니다. 시들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입니다. 조금 올라갑니다. 꽃술, 꽃술, 암술, 수술할 때 꽃술, 굉장히 핵순이 복잡하죠. 복잡한데 간단하게 쓰는 말로 이제 그칠 지자 세 개를 이렇게 써서 꽃술예라고 합니다. 그 다음 꽃봉오리 뢰, 화뢰 약재를 화뢰 부위를 쓰는 약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이 우리가 말하는 그 목련꽃 봉우리죠. 목련꽃 봉우리.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제 꽃 봉우리를 꽃이라고 안 그러고 왜 꽃 봉우리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꽃이 핀 거를 우리가 꽃이라고 그러고 꽃이 피기 전에 이제 몽우리가 져 있는 것을 꽃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 피기 전에 그 부위가 꽃 봉우리라고 화뢰라고 하고 영어로는 플라워 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 피고 나서 그 뒤로는 얘가 이제 성분이 휘발되고 약효가 날아가고 냄새가 없어지는데 꽃 피기 전에 있으면은 이제 약효가 그대로 가지고 있죠. 피자마자 30%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 우리가 그 목련은 약이 안 되고 꽃봉오리만 약이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꽃봉오리가 목련 꽃봉오리가 이제 그 코 막힌 증상을 뚫어줍니다. 향이 강해서 그런 식으로 약으로 쓴다더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꼬투리 협 이거 올레자하고 닮았다고 밑에 초도 밑에가 올레자하고 닮았다고 생각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올레자하고는 획 쓰는 방향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좀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올레자 같이 이제 시옷 이렇게 쓰기 힘드니까 샌드위치처럼 간략하게 바꿔 쓰는 게 꼬투리 협자 옆에
같다라는, 비슷하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꼬투리 협. 꼬투리, 우리 콩꼬투리 파드라고 하죠. 파드. 여러분들 파드 그러면 뭐 에어파드. 그래서 뭐 그거 생각하시겠지만 꼬투리죠, 꼬투리. 콩꼬투리. 예. 협과라고 하면 꼬투리 모양으로 열매 달리는 콩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꽃받침채입니다. 꽃받침채. 초두변 밑에 제자를 쓰는 거죠. 제상제자를. 그러면서 이제 채라고 읽습니다. 꽃받침이다. 칼릭스다. 칼릭스다. 우리 이제 꽃받침을 약으로 쓰는 게 감꽃받침, 감꼭지죠. 시채라고 합니다. 시채가 아니라 시채라고 합니다. 짧게 시채. 시채를 우리가 약으로 쓰는데 주로 이제 그 딸꾹질하고 이럴 때 이런 것을 이제 멈춰주는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꽃받침채. 자, 그 다음에 덩굴만. 식물이 뿌리 이게 자기 혼자 서 있지를 못하고 이제 감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덩굴이라고 합니다. 덩굴 만자를 써서 이제 영어로는 바인이다. 그래서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덩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가공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따라가 쓰는 것도 있고 꽃과 관련된 이렇게 명칭도 있고 이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꽃다울 방, 꽃답다 이런 말이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그한 게 꽃다울 방자가 나오죠. 꽃다울 방. 꽃다울 방은 그 꽃처럼 아름답다. 우리가 방년 18세, 방년, 꽃다운 나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방향제 할 때 향기롭다 이런 말이죠. 꽃답다 이런 말이 향기롭다 이런 말인데 꽃다울 방에 향기 향자 써서 방향제라고 합니다. 초두변 밑에 사각형이라는 의미의 방정하다 그런 방자를 써서 꽃다울 방이라고 씁니다. 프레그넌트, 향수, 향기롭다 이런 말이죠. 나이가 참 꽃다운 나이다 이럴 때 쓰고 향기롭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채소 절임 김치, 피클 이런 말이죠. 피클드 베지터블. 그래서 저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역으로 넘어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약재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잘 안 쓰이는 우리 지금 1800자에서 못 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별도로 분류를 해봤는데 여러분 뭐 그냥 외우라 그러면은 이게 참 안 쓰는 단어라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오는데 초두변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식물과 관련된 거다라고 이제 뜻은 통박으로 때려잡고 밑에 그 초두변 밑에 있는 글자로 발음을 때려잡으면 뜻은 풀이고 발음은 밑에 아는 글자 이렇게 되니까 뭔 뜻인지 몰라도 절반은 이제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약재명에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돼 있어요. 비슷한 느낌이 와요. 왠지 뭔가 모르게 이제 진교의 그 노란 색깔이 막 떠오른다든지 저 구자를 보면 그때까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수학도 배우고 양리학도 배우고 뭐 쭉쭉 올라가면 이제 쌓이게 됩니다. 우리 그때까지 보고 가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덕도기 구라고 하고 진교교라고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두변 밑에 구자가 있으니까 발음은 대충 구 아니겠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뭐 그런데 저걸 이제 진교할 때는 교자라고 합니다. 진구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오독독이라고 하면 독초고 진교라고 하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 독초를 진교로 쓰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용담과 식물을 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야, 이거 조금 알면 깊이 알면은 예, 알면 알수록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본초학도 또 보겠습니다. 용담과 식물 겐티아나세아에 이 식물 중에 일본하고 중국에서 쓰고 우리 약전에서도 진교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독초를 진교로 쓰는 데는 전통적인 한국이나 북한밖에는 없습니다. 예, 북한밖에 없고 진교라고 하고 쓰기를 구라고 엔터 치고 이제 교라고 발음을 적기도 하고 요즘 한글에서는 이게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저거를 이제 진교라고 쳐도 저렇게 나옵니다. 하도 많이 쓰니까. 옛날에는 한글이 지금과 같이 많이 업데이트 안 됐을 때는 일일이 저걸 구라고 쓰고 진교라고 등록을 내가 플러스를 해서 등록을 하고 썼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곽주 보시면은 무성할 봉. 자, 진봉이라고 쓰고 진범이라고 읽습니다. 진범. 아니, 그럼 이때쯤 하면 좀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뭐 진교면 진교고 진범이면 진범이지. 뭐 이게 진봉을 쓰고 범이라고 읽고 이렇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한 60년, 70년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인데 이 식물들은 한 3, 4천 년, 5천 년 이렇게 이름 지어서 내려오다 보니 2000년 전에는 진교라고 읽었고 예를 들면 그래요. 1000년 전에는 진범이라고 읽었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거예요. 언어라는 건 변형 생성됩니다. 변형 생성되다가 뭐 사멸되기도 하고 이런데 여러분 용담과 옆에 저 겐티아나 세아라고 적혀져 있는 저 학명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사어 죽은 말이죠. 사어 변형 생성을 안 해요. 그냥 박제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저건 변화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중국도 뭐 한나라, 당나라 뭐 이럴 때 하고 명나라 때 하고 읽는 그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진교라고 읽었는데 어떤 때에는 진범이라고 읽고 또 어떤 때는 진봉이라고 쓰고 범이라고 읽고 막 또 어떤 때는 진구라고 쓰고 예. 그렇죠. 뭐 마찬가지로 뭐 어떤 교수님은 또 그렇게 쓰고 어떤 교수님 이렇게 쓰고 예, 자기 본책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학풍이 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 알아야 돼. 예, 다 알아야 아하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 뭐 청나라 때 책에 보면은 아 저게 진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궁궁이 궁 천궁 자 사천성에서 나왔다라는 뜻에서 천궁이죠. 사천성 할 때 천자에 궁궁이 할 때 궁자를 씁니다. 원래 정말 전체 다 쓰면은 밑에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복잡한 획이 나오죠. 대충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우리말로는 궁궁이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천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모란이라고 하고 한자로 목단이라고 합니다. 같은 겁니다. 누구는 뭐 나는 저건 목단위로 알고 있는데 야 모란이라니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한글이고 한문 차이입니다. 자 궁궁이 할 때 궁자도 시용이라고 읽기도 하고 치용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예, 중국말로 저기 옆에 저거는 중자 적어놓은 거는 중국 발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시연검 가시연 연인데 수령과 식물인데 예, 가시연꽃이 있습니다. 가시연꽃 옆에 보시면은 가시연꽃 검자를 적어놨습니다. 자 헷갈릴까 싶어서 옆에 밑에 따로 빼놨습니다. 하품 흠 치엔이라고 있는데 하품 흠이 있고 버금 차자가 있죠. 우리 이제 1800자 할 때 배웠어요. 어떤 버금 할 때 버금 차하고 하품 흠하고 닮았죠. 그 위에 하품 흠자 위에 초도가 붙으면 가시연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시연꽃 저런 글자가 나오면 가시연꽃이다. 가시연꽃.
가시온꽃의 그 약재는 검인이라고 합니다. 검인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겨자, 개, 우리 뭐 백개자, 백개 할 때 개라고 씁니다. 십자가 식물, 십자가 식물은 다 이제 매운 맛이 나죠. 겨자, 뭐 우리가 뭐 흔히 보는 와사비 이런 것도 다 십자가고 그러잖아요. 자, 옆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저 개자도 같은 겨자 개자로 옛날에 쓰였다. 겨자개, 백개 기침약이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황금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할 때 그 골드가 아니에요. 꿀풀과 라비아타의 식물로 뿌리를 약으로 쓰는 황금이 있습니다. 절단면이 노란색이고 그래서 이제 황금이라고 합니다. 저 글자하고 밑에 이제 대나무죽을 써서 첨대금, 첨대금 거의 이제 닮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 이런 말이고 황금 밑에 황금은 초도 밑에 이제금 오늘이다 이런 거, 지금이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금자 써서 이제 황금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글자 한 개만 해도 황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너삼기, 단너삼, 단너삼입니다. 원래 두 글자 달다 하는 말하고 너삼, 너삼은 이제 널삼이 너삼이 된 건데 널빤지 할 때 널이에요. 판판하게 넓다. 우리가 관 뚜껑 덮는 널. 그래서 그 너삼 반대 이 비슷한 식물을 콩가 식물에 쓴너삼이 있어요. 쓴너삼, 쓴너삼 쓸고자 써서 삼자 쓰고 고삼이라고 합니다. 식물도 엄청나게 닮았습니다. 참고하시고 황기 같은 경우 황치라고 중국말로는 읽습니다. 여러분 기하고 치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무슨 기운 할 때 기도 한국말로는 긴데 중국말로는 치라고 읽습니다. 전 세계 그 의학 한의학 용어는 전부 중국말이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고 싶어도 모르면 안 되고 맥락은 알아야 됩니다. 맥락은 알아야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중국어로 영어로 번역을 해도 저 맥락을 알아야 되고 또 뭡니까 외국 가서 한의사를 하려고 해도 알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콩깍지 기, 콩깍지 기. 고비과에 작이라는 작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고비입니다. 고비. 우리 고비하고 고사리하고 닮았는데 고비가 더 크고 그죠? 잎이 더 길고 이렇습니다. 제주도 가면 저 많이 삼겹살이 구워 먹죠. 삼겹살하고 고비, 콩깍지 기자인데 고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주색을 띈다고 해서 자기라고 한다. 예. 그 기자 위에 초도가 붙어 있는 초도가 붙어 있는 밑에 대충 글자는 여러분이 아는 글자죠. 1800자에서 많이 본 글자, 쉬운 글자들이 이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추거, 상추를 이제 한문으로 와거라고 합니다. 와거. 야,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예, 인생 득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국화과 식물 상추입니다. 콤포지타에 클거자가 붙어 있고 위에 초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와거 상추 잠오죠. 절단해 보시면 그 흰즙이 나오는데 그걸 먹으면 이제 잠이 옵니다. 그 다음 뭐 저걸 가지고 뭐 치아 미백에 쓴다는 사람도 있고 전통적으로 검증은 안 됐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검증은 누가 해야 되나?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면 됩니다. 왜? 그런 거 가지고 치약을 만들거나 뭐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비슷한 모양의 글자가 클거자 옆에 이제 불화자가 붙어가지고 횃불거라고도 합니다. 뭐 참고하시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유, 저런 글자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미나리 근. 미나리를 수근이라고 합니다. 수근. 이수근이 아니고 물수가 앞에 붙고 미나리 근자가 붙는, 미나리가 물가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수근이라고 합니다. 저 글자 한 개만 해도 미나리다 이런 말인데, 사람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앞에 숫자를 더 한정시켜 주는 거죠. 수근이라고 합니다. 사년과 식물 움베리페라에, 움베리페라, 움베라, 여기에서 엄브렐라가 나왔죠. 그래서 우산이다. 그래, 우산산 모양형, 우산 모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뜻을 알고 외우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 그냥 때려 박으려니까 때려 박는 쪽쪽 다 새 나가죠. 여러분들 원리를 아시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산 모양이다. 꽃이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운베르페라. 운베락 하는 말이 사실 덥다 이런 말. 덥다. 덥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자, 미나리 근, 미나리 기. 뭐 그런 밑에도 보시면은 미나리 기자가 있다더라. 저거에 비해서 지금 미나리 근자가 많이 간략화됐다. 뭐 초두변이 저기 물수변이 없어졌죠. 역시나 미나리가 물가에 살기 때문에 저런 물수변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어저기 경, 어저기 잡초입니다. 아욱가 식물인데, 예, 잡초죠. 근데 저걸 이제 아욱가 식물 경마, 씨앗을 경마자라고 해서, 예, 약으로 씁니다. 아욱도 뭐 우리가 뭐 잘 그 국으로 끓여 먹잖아요, 그죠? 어저기, 어저기라는 식물이 있고 아욱과 식물입니다. 예. 흔한 식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밑에 버섯고, 추석 선물로 뭐 표고버섯 할 때 표고, 고자죠. 그래서 저런 이제 고자라는 게, 네, 버섯을 의미한다. 표고, 마고, 마고, 이런 식으로 중국말로는 이제 구라고 합니다. 구. 그 다음에 국화국, 감국, 국화. 국화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것도 뭐 싸움 나는 거죠. 누구는 국화라 그러고 누구는 감국이라 그러고, 소공이 이제 상국, 감국, 국화 이렇게 있습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국화라고 하는데, 콧겹이다 그러면은 산국이나 감국일 가능성이 많고, 사이즈가 작으면 상국이라 그러고, 조금 크면은 이제 감국이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줄기가 녹색이면 상국, 줄기가 자주나 붉은빛이 돌면은 감국 아니면 국화. 근데 꽃이 포츠로 피면은 감국, 겹으로 피면은 국화,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름으로도 구분합니다. 2.5cm 내외다, 2cm 미만이면 상국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화끈하게는 줄기로 보고 겹꽃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세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자, 또 그건 뭐 감정학 시간 때 배우기로 하고 넘어가겠어요. 국화를 쥐라고 하고 쥐화라고 합니다. 이 상용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중국 발음도 알아놓으셔야 나중에 중국하고 약재, 거래, 무역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써먹을 수가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예. 그 다음에요. 네,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했죠. 버섯균, 뭐 맥각균과 할 때 균, 그죠? 예, 균사체 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균, 자, 버섯 쪽에 또 이제 밑에 보시면은 풀날용, 초도 밑에 귀자가 붙어가지고 풀이 나다. 그 버섯이라고 합니다. 그 녹용이라고 하고, 그죠? 녹용할 때도 쓰는 거죠. 저 용자가. 그 버섯 중에 뭐 대표적인 약재가 이제 동충하초가 있어가지고 맥각균과 할 때 균자가 저 버섯 균자더라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향초고, 향초고, 그 야고라는 식물도 있고,
또 밑에 또 보면 비슷한 말로 줄풀이다 하는 말도 줄고자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동의보감에 가시면 또 나옵니다. 콩잎곽 그 옛날 우리말에는 남새라고 있어요. 남새. 지금 북한에서만 쓰는데 그냥 풀이죠. 어, 그냥 뭐 텃밭에 나는 그런 걸 남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풀들을 콩잎 곽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꿀풀과 곽향이라는 식물도 있고요. 향기 나는 저걸 영어로 이제 코리안 민트. 여러분 뭐 페퍼민트는 알지만 코리안 민트 처음 들어보죠. 곽향. 경남의 집집마다 다 키우는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여러분 아는 방아풀, 그 전에 부쳐 먹는 방아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양곽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곽이라고 하는데 저 곽자를 씁니다. 음양곽, 음탕한 양이 먹었던 풀이다. 그냥 길가 보는 풀이라, 우리 텃밭에 있는 풀이라 이런 말입니다. 남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인양후어라고 있습니다. 그 음탕한 양이 먹어서 이제 그걸 보고 사람이 먹었더니 정력이 좋아지더라. 뭐 이렇게 된 설화가 있죠. 그래서 이름이 음양곽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종이 가지고 책 만든 게 불과 100년 됐다고 생각해요. 어? 우리 근대 교육이 언제부터 있을게요? 100년 남짓이에요. 그 옛날엔 뭐 썼어요? 그냥 뭐 화선지, 옛날 한지 가지고 책 만들었잖아요. 한지 가지고 책 만드는 게 다 일일이 수공으로 하는데 얼마나 비싸요. 아무나 책을 못 봤다는 거지. 근데 식물 이름을 가르쳐야 되니까 야 어디 아플 때 뭘 먹어라 하다 보니 그걸 다 설화를 만들어서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초 설화가 많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칡갈, 갈근, 그죠? 갈등 할 때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등나무와 칡나무가 엉키고 설킨 거를 우리가 갈등이다. 그것이 콩가의 식물을 칡이다 하는데 그 뿌리를 갈근이라고 한다. 칡 뿌리를 갈근이라고 한다. 그거라고 발음을 읽는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잠깐 이제 보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중국 발음 밑에 그 자음이 없죠. 우리나라는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있어서 근데 중국 애들은 밑에 발음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중국 애들 뭐 비단장수 왕서방을 이래 목소리 따라 할 때 우리 사람 이거 좋아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밑에 발음이 없잖아요. 그죠? 대만 사람 대만 사람이 한국어 해도 그래 밑에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밑에 발음까지 탁탁탁 끊어서 할 수 있는 그 입 구조가 모든 외국어를 다 할 수 있는 입 구조인 거예요. 중국 애들 영어 하는 거 보세요. 뭐좀 이상하잖아. 콩디션 그러고 뭐. 일본 애들 발음하는 거는 뭐 예, 되어라 이 말은 못해요. 제야 제야 발음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발음 다 되잖아. 외국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외국어도 많이 하고 일본 애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외국어인데 우리는 그냥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잖아요. 이번 생에 영어를 포기했다 그래도 중국어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목마를 가라고 닮았는 얘기를 한번 예, 갈자가 있어요. 우리 칡뿌리 갈이 있는데 여기하고 비슷한 얘기 초도 빼고 나서 옆에 뭐가 붙느냐 따라 가지고 보실게요. 입구자가 붙어 있으면은 목이 메일 목이 메인다 할 때 그 다음에 물수가 붙으면 목마를 갈증나다 이런 말이죠. 갈증나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말씀 원자가 붙으면은 네, 벨알 우리가 임금을 알현하다 알현하다 이런 배다 만나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청밀의 개 다음입니다. 청밀의 개 백합과 식물 중에 발개라고 있습니다. 발개 청밀의 덩굴이죠. 청밀의 덩굴 예, 이제 저 잎을 가지고 뭐
담배 대용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담배 끊으려고 담배 대용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치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저 글자만 나와도 청미래입니다. 청미래. 청미래도 많습니다. 길가에 산에. 자, 그 다음에 집고, 고본고. 집고라고 하는데 저걸 뭐 지표라고 쓴다기보다는 고본이라는 말로 많이 쓰니까 이제 그냥 고본고라고도 합니다. 사년가 식물 운베라페라. 자, 사년가 식물이라고 하니까 꽃이 이제 감 잡히죠. 아, 우산 모양이다. 고본. 자, 뿌리 본자라 그랬어요. 그럼 아, 저거는 저 식물은 뿌리를 약으로 쓰는 거. 이렇게 감이 잡히죠. 약용 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말로 까호라고 합니다. 까호 삼성이죠. 그 다음 밑에 보십니다. 해바라기 규, 해바라기 규, 아욱 규 같이 씁니다. 얘는 닮았잖아. 닮았잖아. 같은 아욱과. 우리 네 그렇게 꽃이 크게 피고 막 이런 것들 아욱과잖아요, 그죠? 이런 과는 어떻게 정했을까요? 아이고 자기가 아는 식물 뭐, 응? 걔하고 닮았네. 야 너 사촌끼리네. 같은 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동규자, 동규자, 동규자. 이 역시나 씨앗을 약으로 쓰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살 빼는 약입니다. 자, 쿠이라고 읽습니다. 육두구 밑입니다. 생강가 식물입니다. 징기베라세아에. 생강가 식물은 막 소염작용, 굉장히 강력하고 항암작용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 각종 염증에 막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죠. 생강가 식물의 육두구, 구자, 초두구, 육두구 계속 나옵니다. 구자만 나와도 아 이거 생강가 식물이 있구나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코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홍두구, 홍동코 뭐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홍두구라는 이야기 그냥 그게 안 쓰는데 밑에 남방에 가시면 중국 남쪽에 가시면 홍두구가 길바닥에 또 널려 있습니다. 초두구, 육두구, 홍두구. 자 밑에 보십니다. 삽주개, 삽주. 여러분 삽주라는 게 우리가 백출이죠. 백출. 저 글자가 개자, 삽주개 또는 굳은 가시 개. 굳은 가시 개 할 때는 또 가에 이네. 예. 대개, 대개, 대개. 저 가시개가 여의 일 가능성이 많네요. 대개가 삽주라고도 뜻은 삽주로 쓰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거는 약재에서 그 대개, 대개가 큰 가시란 말이죠. 굳은 가시 개니까. 그래서 우리 순우리말로는 한가시라고 합니다. 한가세, 한가세. 항이라는 말이 우리가 크다는 의미죠. 우리가 그 한가위 할 때 한가위가 항, 가배가 한가위가 된 거죠. 순경은 비읍이 위로 돼서 한가위 네, 추석이죠. 항이란 말이 그랜드란 말이고 가배, 가배가 페스티벌이란 이런 말이죠. 그랜드 페스티벌.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예, 축제다, 잔칫날이다. 추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중국은 그 춘절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을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이제 추석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민족 좀 다릅니다. 다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항이란 말이 큰이란 말이고 그래서 항가시 한자로 대개 됐죠. 자 다음 메밀교 메밀 그래서 교맥이라고 합니다. 교맥 그래서 메밀을 교맥이라고 한다. 치아오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강강 생강이다. 예. 생강강 우리 저기 뭐 성시강하고 같이 저렇게 쓰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원래 다 쓰면은 저기 왼쪽에 보시는 대로 저 생강강을 아이고 글자가 안 보입니까? 네. 생강강 생강강 예, 이거 뭐 많이 보셨으니까 짱 성지양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생강 성지양 생강이었습니다. 니은 넘어갑니다. 니은이 적은 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리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대니 잔대 잔대라고 초롱꽃과 식물에 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제니 예,
뭐 영어 같죠? 금발의 제니 같죠? 아닙니다. 설레지 마시고. 그 니라는 게 원래 저 풀로 쓰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저렇게 니라고 적어놨죠. 초롱꽃과 캄파놀라세아이. 그냥 꽃 모양이 초롱 닮았어요. 초롱. 초롱 닮아서 초롱. 그래서 초롱꽃과입니다. 보라색 꽃이고 사진 찍기 참 어려운. 꽃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작고 색깔 내기가 별로 참 어렵습니다. 이쁘긴 한데 귀합니다. 저게 또 붓기 빠집니다. 살 빠지고 그 늙은 호박에 넣고 먹으면 이제 붓기가 쪽쪽 빠집니다.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고 원샷 딱 하면 붓기가 쫙 빠집니다. 여러분 붓기 빼는 약이 없습니다. 또 쌍꺼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약 주는 거 봤어요. 약이 없어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참 공략을 하셔야 되죠. 디귿 넘어갑니다. 등나무 그냥 여러분들 아는 등나무입니다. 등나무 콩과의 등나무 예, 꽃이 예, 한 5월, 4월 말 5월 이럴 때 뭐 보라색으로 막 달리죠. 등나무 향도 좋고 그 꼭두서니까에 구등이라는 조구등이라는 식물이 약이 있습니다. 국산 식물은 아니고 남방 식물 아열대 지방에 가면 그, 그 낚시한 바늘 같은 이러한 가시가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대, 운대, 십자가과의 식물, 운대, 십자가과의 식물, 유채를 가지고 그를 운대라고 합니다. 운대. 타이 발음으로 중국 발음으로 타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근대 배웠잖아요. 근대. 근대국 우리 근대국으로 먹는 그 군대는 한자로 군달, 군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달이라고 하고 약자로는 저 달자를 저 큰대자로 그냥 확 정리해서 저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대 달옆에 그 괄호 있는 거 명아주과의 식물 잡초죠. 근데도 뭐 많이 볼 수 있죠. 군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동의보감에 보면은 저런 뭐 군달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안 쓰는 이제 한문으로 저렇게 많이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다음 학기 배우기 전에 이렇게 한문으로 싹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을입니다. 탈의 붓꽃 리어 아이리시죠. 아이리스 붓꽃 달의 붓꽃 려라고 하고 또는 여지 우리가 그 리치 있잖아요. 리치 외국 과일 냉동으로 수입하는 거 그 무한자나무과의 여지에도 절여자를 씁니다. 리치 할 때 리즈 하는데 영어 명칭으로 리치 이래가지고 이제 뭐 과즙 음료로 나오기도 하고 냉동으로 팔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 여자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탈의 붓꽃이라는 아이리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밥 연 우리가 뭐 연꽃 할 때 국화과 식물의 한련초도 절연자를 씁니다. 그리고 수련할 때도 절연자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연밥이라는 말이 연이라는 말이 뿌리가 이제 다 연결되었다. 그래서 이제 저 연이라는 글자를 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저기 초두가 없는 걸 우리가 이따을연이라고 합니다. 연결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황년이라는 약재는 저렇게 또 씁니다. 초두를 붙이지 않습니다. 복령령, 복령 우리 그 구멍장이 버섯과 복령이라는 말이 소나무 뿌리에 생기는 혹이죠. 동쪽으로 뻗어난 쪽이 많다 이래 돼가지고 햇볕을 많이 받는 쪽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뿌리 밑으로 꼬챙이를 찔러 넣으면
이제 고무신 찌르는 듯한 탄성이 있다. 그럼 그걸 캐면은 이제 복령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령 영자를 씁니다. 밑에 독고마리 영자도 있다더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말리리. 우리나라에는 그 자스민이 없지만 우리 분꽃을, 여름꽃인 분꽃을 자말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스민은 영어로 자스민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모리죠. 모리. 이렇게 말리라고 쓰고 모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화차, 자스민 차를 모리화차라고 합니다. 그 중국집에 가시면 주는 그 차죠. 향기로운 자스민 차다. 그때 쓰는 리자가 저 말리리, 예, 자스민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 30, 교재 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소나무 겨우살이라. 소나무 겨우살이라. 번체로 적어놓은 거, 저 괄호 안에 소나무 겨우살이라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게 번체고요. 저 있는 지금 표제어로 있는 것은 이제 간자체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송나과라는 과가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장송나, 송나가 뭐 무슨 나무에 막 기생하는 식물이 있는데 저게 또 엄청나게 또 비싸죠. 예, 산에 뭐 로프 타고 다니면서 나무 위에 있는 송나를 걷어서 파는 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송나. 처음에 저도 저런 약초가 있는지 몰랐는데 중국 약재시장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런 뭐 이끼 같은 걸 파는구나 했더니 비싸다고. 그렇게 주로 뭐 암에 좋다고 소문이 나서 하여튼 다 비싼 거는 다 좀, 예, 검증을 해봐야겠죠. 한삼덩굴 유림도 다음입니다. 한삼덩굴 유, 우리 법률자 위에다가 초들을 붙이는데요. 율초라고 합니다. 상과식물 칸나비아세아에 율초, 그 사람 손바닥 모양으로 생기는 길바닥에 널리는 잡초입니다. 옷에 잘 걸리고 옷에 염색되면은 색이 안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한삼덩굴 또는 환삼덩굴이라고 합니다. 예. 리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개냉이력, 개냉이다. 냉이, 예, 십자가 식물이죠. 그 정력자, 씨앗을 약으로 씁니다. 정력 좋아지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설레지 마시고. 자, 정력, 중국 발음으로 리라고 읽습니다. 가회톱 렴, 간자체로 안에 넣어놨고, 국학과의 희렴, 자, 렴자로 읽기도 하고 희첨으로 읽기도 합니다. 희첨, 둘 다 알아야 되겠죠. 예. 리엔이라고 있습니다. 그 리엔이라고 읽으면 렴이 맞죠. 근데 이제 희첨이라고 또 읽습니다. 저런 게 참 이제 어려운 거죠. 렴이 맞니, 첨이 맞니,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 골풀린, 예, 북꽃과 역시 이제 아이리스 린, 마린이라는, 예,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골풀 안에 속이 비어 있는 거, 예, 골풀관, 골풀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대로, 갈자체로 저 로자를 쓰고 번자체로 왼쪽에 씁니다. 벽과식물 갈대뿌리를 노근이라고 하고 술 깨는 데 씁니다. 옛날에는 뭐 저게 뭐 약이냐 이랬는데 지금은 술 깨는 데 좋다 이래 가지고 참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갈대 위자도 있습니다. 별로 볼 일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노근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뿌리가 이제 옛날부터 그 갈증 날 때 좋다 이래 됐는데 특히 술 먹고 갈증 날 때 좋다 이래 돼가지고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무라,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무라는 말이죠. 옛날 말로 무, 지금 표준어로는 무라고 하죠. 무. 내복자 또는 나복자 할 때 무자를, 저 무자를 씁니다. 루어라고 하고 라니까 루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내복자, 나복자, 무씨를 약으로 씁니다. 자자가 붙으니까 씨앗이라는 말이겠죠. 나복은 무입니다. 무청도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죠.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 다음에 파릉채 할 때 시금치릉, 시금치 명아주과입니다. 명아주과, 시금치릉, 중국말로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덩굴풀류, 덩굴로 생기는 풀 이름은 류라고 읽습니다. 멍덕딸기를 우리가 봉류라고 합니다. 굳이 저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봉류라고 류가 나오면 저게 덩굴 모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류라고 읽고 중국 발음으로 레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쪽람, 우리가 청출어람 이런 거 할 때 저 람자를 쓰죠. 팔람근 할 때 쓰는 거고요. 람자가 중국말로 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이다. 쪽팔리는 게 아니고 그 인디고 블루라는 말이죠. 인디고 블루. 그래서 쪽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쪽나무는 대표적인 게 팔람근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제 사스 났을 때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 저게 또 효과가 아니겠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거로는 코로나 효과 있는 거는 이제 항말라리아 제제가 효과가 있다 이래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개똥쑥이 엄청나게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개똥쑥이 그냥 단독 투여할 때보다 커피와 같이 끓여서 에탄올을 추출해서 줬을 때 효과가 더 많더라. 그리고 그 개똥쑥 단독 성분보다 복합 추출물, 그냥 추출물이 효과가 더 있더라. 근데 커피와 같이 따르는 게 효과가 더 있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음료를 만들어 팔아요. 녹색 음료. 맛은 없게 보이던데 지금 맛이 문제가 지금 살아야지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름이다. 트라파세아의 마름과 이래 되면 또 게임 끝나는 게 당뇨다. 당뇨 억제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마름 열매, 중국말로 링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능인, 그 안에 있는 씨앗 안에 있는 그 열매 안에 들은 그 씨앗을 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름 열매를 능인이라고 하고, 저게 이제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아주래, 올레자 위에다가 초두를 붙여가지고 명아주다. 내복자 할 때, 아까 내복자 할 때, 나복자 할 때 봤죠. 나복자 할 무씨다 이런 말이고요. 닮은 게 명아주려가, 같은 명아주에 명아주려가 있습니다. 얘는 명아주라고 쓰기보다는 내복자에 훨씬 많이 쓰고 있고요. 명아주 그러면 여자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경북 예천 가시면 그 명아주 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만들어 팔아요. 원래 그 전국에 다 있는 거예요. 명아주가 많기 때문에. 그 명아주가 나무는 아닌데 풀이잖아요. 풀, 십자가니까 풀인데 저기 오래되면 이제 목질화가 되는데 풀이니까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이제 그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지팡이로 만들어 드리면 가볍고 잘 버텨주니까 특히 이제 옛날부터 장수한 어르신들한테 선물로 저렇게 많이들 합니다. 쇼핑몰에 팔더라고. 자, 그 다음 39페이지로 넘어가서 미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게 려자가, 명아주 려자가 왜 나왔냐 그러면 지팡이 장자 써서 청려장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 명아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미음입니다. 미음. 띠모. 오늘 이제 미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과 식물, 백목은 지혈제입니다. 띠풀은 전부 다 지혈제입니다. 옛날 말로 삐삐 사투리로. 그래서 이걸 마오라고 하고, 중국 가시면은 마오타이지오라고 해서 이제 모태주, 우리말로 쓰면은 모태주라고 쓰고,
중국 발음으로 마오타이, 마오타이, 예, 마오타이라고 하는데, 예, 귀주성의 특산물이고 중국 전역에서 가장 비싼 술 중에 하나다. 10대 명주 안에 꼭 포함된다. 가짜가 많아서 그렇지 술 자체는 굉장히 좋은 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때 마오가 나옵니다. 마오. 그 다음에 거여목, 거여목 할 때 목이다. 개자리, 목숙, 예. 콩과 개자리, 노란색 꽃이 피는. 여러분 이거 잘 볼 일은 없을 건데 중국 가시면 잡초로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남방 쪽에. 예. 목이라고 쓰고 중국말로 무라고 읽습니다. 자꾸 이렇게 여러분 귀찮게 보이겠지만 자꾸 중국 발음 밑에 넣어주는 거는 저를 자꾸 보다 보면은 익숙하게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언어는 그 수밖에 없어요.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익숙하게 불러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자, 그다음 찻싹명, 찻싹명. 저 이런 명자 위에 초도 붙여가지고 저걸 차다, 티다, 티. 그 그야말로 차입니다. 명고 다명 할 때 다명, 예, 다명이라고 하죠. 차자, 다자도 쓰지만 명자도 씁니다. 그래서 저거를 똑같은 질문. 차는 차고 명은 명이지 아닙니다. 이게 역사가 있다 보니 누구 어느 때는 이렇게 불렀고 저럴 때는 저렇게 부른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딸기매, 딸기매, 멍석딸기를 모매라고 합니다. 모매. 아까 이제 예, 띠모자 나왔네, 그죠? 예, 모매, 딸기매. 뭐 딸기 품종 중에 뭐 매향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국말로 차오메이라고 하죠. 메이, 예, 차오메이, 딸기를 메이. 음. 자, 이제 마지막 4개 남았습니다. 굵은 냉이 명, 성명자 할 때, 예, 말랭이 씨, 이제 굵은 냉이를 저 명자를 씁니다. 미잉이라고 읽고 우리가 뭐 여명, 어둡다 할 때도 저 초드 밑에 있는 거를 적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발음은 명자고 위에 초드가 붙으니까 풀과 관련된 말이구나. 근데 냉이다. 저 명자가 나오면 냉이다. 그래서 성명자 말랭이 씨, 말냉이 씨, 미잉이라고 합니다. 자, 고비 미. 자, 고비 아까 나왔죠, 그죠? 예. 근데 박주가리 할 때도 백미라고 합니다. 박주가리, 박주가리. 예. 고비 할 때도 저 밑자를 쓰고 박주가리 할 때도 저 밑자를 쓴다. 중국 발음으로 웨이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장미미. 장미할 때, 예, 저 밑자인데 사년과 식물의 청궁싹도 미무라고 합니다. 청궁의 싹을. 그 청궁싹 그 스프라우트 싹 났을 때 저걸 가지고 잘라가지고 녹차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따라 먹는 거예요. 두통 없어지는 거죠. 예. 향기 나와서 또는 뭐 진통작용으로. 그래서 이제 뭐 박하, 청궁싹, 녹차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청궁다조산 이렇게 해서 두통약으로 씁니다. 뭐 약입니까? 약이라 그러면 약이고 차라 하면 차고 약차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좋은 거죠.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여러분 타이레놀 계속 두통 있다고 먹잖아요. 진짜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감마 GOT GPT가 막 올라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군대 못 갈 것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진짜 군대를 빼고 싶으면 많이 드시면 군대를 빠지던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못 뜨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사실 그만큼 독하다 이런 말입니다. 간독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자, 다음에 덩굴만. 아까 이제 보셨죠. 그 약용 부위에서 덩굴만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이제 만형자라는 마편촉과의 만형자라는 식물이 있고 만형자라는 약재가 있는 거죠. 만형이라는, 예, 순비기 나무, 예, 우리 그 제주도 해안가에 가면 있고 전남 해안가에 그 바닷가에 뭐 모래가 막 이렇게 막 언덕이 막 없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지표식물로 덮어놓은 게 저런 만형자입니다. 순비기나무. 저 열매가 약으로 쓰는 거죠.
근데 열매에 이제 콩꺼풀처럼 껍풀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볶아서 껍풀을 벗겨내고 이제 먹습니다. 원래 눈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덩굴만 또는 순무, 우리 강화도 특산물 순무할 때도 저 만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만자인데 순무를 뜻하기도 하고 덩굴을 뜻하기도 하더라. 대표적인 게 만형자라는 게 있더라. 뭐 요 정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9페이지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